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약사회 2021년 온라인으로 하는 임원 수련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임원 수련회를 맞아서 여러 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광주광역시 약사회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약사회가 가야 될 것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뭘 잘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올해 온라인 연수 교육을 맞아서 줌 강의를 통해서 연수 교육을 하고, 또 이런 연수 교육을 통해서 어, 연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강의들을 또 시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용기 있게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줌 강의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 유튜브의 라이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는 어떤 걸 매일매일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약사회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중점을 두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약사 직능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은 무엇인지 한번 짬 내서 시간 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저희들의 어떤 약사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약국이 대한민국의 어떤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가 오늘날의 약국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9년에 실시된 그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 그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실시가 돼서 약국의 입지가 쇠퇴하다 보니까 한약파동이 일어났고, 또 한약 조제약사에 대한 제도도 생겼고, 또 오늘 한약사 때문에 분노에 차 있는 회원들도 많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변화가 1990년대에 이루어져서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맞게 됐고, 또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맞아서 점점 의약품의 전문성이라는 이 우리 사회에서 쇠퇴함에 따라서 2012년에 편의점 의약품 판매라고 하는 제도 변화도 맞았고, 그리고 올해 2021년 이후에 우리한테 다가올 큰 제도 변화의 어려움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제일 우리 개국 약사들이나 또 약사 직능에 제일 큰 파도가 앞으로는 아마 온다면 법인약국의 개설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4차 산업, 인공지능, 그런 IT를 넘어서는 사회 변화, 과학의 발달이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사실 모두 다 두려워하고 어, 암담해하고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방전 수용을 위한 입지 때문에 약사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협업, 이게 어, 의사라고 하는 진료의 틀, 그다음에 조제와 환자하고 접점을 이루는 약사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직능 영역의 경쟁이 현재에도 버티고 있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보험 안에서의 이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는 임금도 전부 다 그 세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수가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지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정의되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안에서의 약사들이 어떤 영역을 찾아야 되는가? 결국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5개의 영역의 수가로 만족할 것인가?
그 약사의 역할을 새롭게 인정을 받아서 새로운 수가를 창출할 것인가. 이게 아마 앞으로의 의약분업 안에서의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주장을 하고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가 우리 직능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우리 직능을 확장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분히 공익적인가 하는 판단으로 저는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업 안에서의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역할을 창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공익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는가. 의학분업이 약사들의 영역에서 약 한 거의 한 90% 정도의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분업 안에서의 새로운 약사의 역할을 찾거나 약사의 입지를 찾으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공익적인가 하는 그런 우리들의 질문을 반드시 관통을 해야지만이 사회에서도 과연 이걸 받아줄 것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척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항상 드리는 건강보험 안에서의 역할이지만 또 이 약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시장에서 약국이 과연 플랫폼으로서의 약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셀프 메디케이션 시장에서의 약국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하고 다른 게 소량의 다품종 상품을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게 약국입니다. 소량의 다품종 상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런 약국의 형태를 바꿀 것인가가 앞으로의 경쟁력이죠. 결국은 유통 단계를 어떻게 혁신을 하는가 그것이 약국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마트를 무서워하고 또 그 기업이 약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유통 단계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약국 하나는 할 수 없고 소비자하고 어떻게 접점을 드리고 또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우리들이 의사결정의 단계를 어떻게 줄이는 것을 혁신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래의 약국의 경쟁력이 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스 앤 뷰티 시장은 전문가의 배타적인 시작으로 남아있는 무한 경쟁입니다. 지금은 통신 판매나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몇 개만 까닥하면 상품이 검색되고 제일 저렴한 가격에 내일 아침에는 금방 집 앞에 다다르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군가로서 비교되지 않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 약사가 헬스 앤 뷰티 시장, 셀프 메디케이션 시장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약사회는 약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셀프 메디케이션 시장, 건강과 아름다움의 시장의 플랫폼으로서의 약국이 기능하려면 소비자들이 왜 헬스 앤 뷰티 상품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저희 오늘날 살아가는 약사와 또 약사회가 우리 사회에 답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헬스 앤 뷰티 시장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약국의 경쟁력을 갖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소비자가 왜 약국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을 저는 항상 약사회는 약사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을 하는 곳이다라는 저는 약사회를 제가 하면서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약사인데 약사의 특징이
약사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약사는 전문가이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은 2만 3천 개 정도의 사업자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라는 직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 역동적인 구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과 셀프 메디케이션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건강보험과 셀프 메디케이션에서 약사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가 우리 약사회의 몫이죠. 결국은 사실 사회에서 보면 약사들의 노동조합이 저는 약사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약사회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에게도 조금 더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약사회를 하다 보면 공적이고 약사들의 직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사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어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걸 구체화하고 그 현실에서 나타내고 행동하기는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항상 약사회에 와서 어떤 우리가 어, 정책을 얘기하거나 개선점을 얘기하거나 방향을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게 말로만 할 것인지 진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약사회를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과 약사회가 원하는 것이 같은가? 나와 내 동료가 원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약사회를 통하거나 또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약사회에 몸담으면서 만족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발전을 가져오실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단순하게 위에 올라오는 욕구나 우리의 그 회원들의 욕구를 정말 정책화하고 약사회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제가 그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았으나 선택되어진 자는 없다.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선택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름을 다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선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자 중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만이 선택을 받는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를 올리는, 가치로 올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선택이 정말 그런 우리가 내렸던 결정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선택되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누구나 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이치에 합당하고 충분히 그것이 공익적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선택되어지는 여러 요건들 중에 라는 부분이죠. 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사회의 정책이나 약사회의 결정보다는 우리 사람들이 다 이루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자기 그룹에 내가 어떤 소속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니드고, 이, 저희도 사회인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업으로서 약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집단이건 저도 소속되고 또 저도 나름 주변 사람들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결국은
가족 안에서 또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서 또 많게는 우리 약사라고 하는 같은 집단의 구성원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국가라는 관계에서도 큰 소속이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주경감을 갖고 뭔가 공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는 것이 결국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가. 우리가 약사들이 느끼는 가치도 이런 보편의 가치를 넘어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 우리가 원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보편적이냐 그거에 대해서 공공의 선에 부합하냐 이런 가치에 대한 필터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제 간단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약사회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해 나가려면 약사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약사회가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어떤 약사회의 공동체에서 내리는 좋은 선택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프라, 좋은 서비스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모여서 나타내는 우위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전제죠. 약사회는 누구를 위한 약사회냐면 사실은 회원이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임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회원의 이익이 중심이 되고 회원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회원의 인식이 중심이 되는 약사회를 꾸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내가 아닌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우리 회원들과 약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회원들의 시간과 어떤 영역, 공간을 이어줄 수 있을까가 약사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약사회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인 회원의 중심, 그 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장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계속해서 축적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뭘 위해서냐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어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선택,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서비스, 우리가 생각하는 회원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것, 선택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게 돼야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임원분들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회무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시고 도움도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회에 무관심하고 아직 각성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걸 끌어오려고 하면 혹은 먹을 것을 보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택을 축적하고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하려고 해도 그게 현실화되려면 먹을 것이 보이게 해라. 제가 엊그제 굉장히 좀 회무를 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힘들어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서초구의 한약사가 서초구에 약국을 하나 인수를 해서
그분들이 한약사분들이 한약국을 한약국으로 인수를 하셔서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고 나서 사실은 대한약사회나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노력을 했었는데 문제 해결은 사실은 서초구 약사회가 비상총회를 열고 서초구 약사회 회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바깥으로 알리고 또 각계의 자기들의 어려운 점과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느냐고 하는 말에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마 우리 회원들은 또 우리 그 동료 선생님들은 그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을 받으러 나오는 예비군들하고 좀 비슷하시다. 그 예비군들이 되게 그 동원 훈련장에 나오는 예비군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대부분 병장 출신이고 군화끈도 묶지 않고 제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 군복도 한 단추는 서너 개씩 풀르고 모자는 똑바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죠. 그런 동원 훈련장에 예비군들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태만하고 받지 않고 이 훈련 성과도 나지 않는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 달라지냐면 동원 훈련장에서 이제 오후 5시에 훈련 마감인데 이런 훈련을 측정을 해서 훈련을 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먼저 조기 퇴소를 해준다고 하면 눈빛이 달라져서 아주 그 훈련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회자가 많이 되고 또 그 우리나라 군 생활을 경험했던 예비군들의 에피소드로도 많이 기억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태만했던 예비군들이 갑자기 조기 퇴소가 걸리게 되면 뜻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저는 저희 회원들도 그 동원 훈련장에 있는 예비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이 정말 본인의 머릿속에 뭔가 조기 퇴소 같은 뭔가 명제가 하나 걸리면 정말 생각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약사의 회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게 회원의 관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회원들이 어떻게 같이 우리가 회무의 방향으로 동참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조기 퇴소와 같은 약사회를 통해서 먹을 것이 보이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우리의 성과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광주광역시 약사회 임원 여러분께서는 약사회가 우리 회원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이 보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약사회가 이런 가치를 나타내고 이런 좋은 약사회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고 그 좋은 선택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죠. 약사회가 잘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와서 약사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은 약사회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약사회가 위기를 만나건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위기를 헤쳐나가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정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수치화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이죠, 감.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판단을 하고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겪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건 제 결점 중에 하나인데, 어, 예전에 하는 이 명리학 책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 물속에 고기가 보이면 그렇게 불길하다고. 이 물속에 고기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불길하다는 말. 아마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섣부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죠. 단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판단 착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 착오를 범할 수 있는 큰 원인인데, 그 사람을 그러면 좋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그 사람의 결정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이 망각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울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결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사회의 책임을 맡고 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사실 저는 제가 조금은 무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막중한 책임이 있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처음 회무를 맡았을 때 고민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공부를 배울 때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줬던 한 구절의 말인데, 서경에 대우모에 있던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양해를 하면서 당부했던 말입니다. 예, 근거 없는 말은 듣지 말고 논의하지 않은 계책은 쓰지 말고, 예,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을 잡아라. 이 세 마디가 사실은 순임금이 우임금에 전한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을 때에는,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상나라의 국정 철학이, 국정 운영을 정말 그 성군이라고 했던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양해를 하면서 당부한 국정 철학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은 정보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팩트의 근거를 해서 들으라는 거죠. 논의하지 않은 계책은 쓰지 말라는 것은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순발력으로 나오는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진중하게 논의해보고 그, 그 대책, 뭔가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서 집단지성으로 결정을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과연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가. 근거 없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문제가 뭔지,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뭐고 이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건 제가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도 항상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또 한번 이런 생각과 사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는 사항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아마 상당한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치우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일의 성패, 좋은 결과를 내는 거에는 굉장히 장애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놓고 보니까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질문이 옳아야 답이 바르다는 말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방향이 틀리다면
그 질문에 아무리 맞는 답을 내어놔도 그 답은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처한 문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택에 대한 질문을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옳은 질문을 통해서 옳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저도 약사회를 운영을 하고 제가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방향을 정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정말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거기에 따르자고 했던 한 가지 바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좋은 결정,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결정을 선택해야 된다. 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가 합당하고 그 선택이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렸던 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옳고 결과가 좋아야지 우리의 선택도 바른 선택이 될 수 있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타나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가 여러 갈래로 항상 부딪히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무슨 명쾌한 답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선택을 유지하려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면 약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좋은 약사회, 약사라는 직능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은 그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진실을 토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리더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도입하지 않는 사람, 집단지성을 작동할 수 있게 회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선택하는 정책이 과연 치우침이 없이 중도에 합당한가? 전체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경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약사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2021년에 사업이 잘 되려면 결국은 근거 없는 말은 듣지 말고 논의하지 않은 계책은 사용하지 말고 극단이 아닌 전체 회원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는 정책들을 결정을 해간다면 저는 2021년에도 또 그 뒤로도 우리 약사회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작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약사회의 신뢰를 형성을 해서 이 신뢰가 정말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현장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힘들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럼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나갈 때마다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의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때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좀 더 수없이 많은 선택을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이 좀 필요하죠. 우리한테 좋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팩트를 바라보고 근거 없는 정보를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아이히만의 결정적인 잘못은 히틀러의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실행한 것이 아이히만의 기록.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약사회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하는 선택에 대한 결정,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섞여 있는 분들은 고민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생각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회무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냐면 명목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은 미워합니다. 어떤 약사회가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의 가치를 올리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정말 여러 가지의 선택과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개인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명분을 삼아서 이해관계에 얽힌 주장을 했을 때는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저는 매번 바라봤습니다. 우리 조직이 회원이 중심이 되는 성과를 내려면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근거 없는 말, 근거와 가장 흡사한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입니다. 차라리 누구나 들었을 때 명쾌하게 근거에서 멀어지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은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들어서 주장하는 분들의 그 옳은 결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내는 선택하고는 굉장히 많은 동떨어져 있는 상황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회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결정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분,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참사가 일어나네요. 마지막 한마디를 놔두고 예, 예, 진행이 미숙한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서 보면 결국은 그 60억의 인류가 지구를 정복하게 된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어,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또 집단을 이루는 협동과 또 자기가 사랑받고 결국은 공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이 결국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게 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결국은 약사회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결국은 구성원들을 이루는 사람이 중요한데 좋은 리더가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좋은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 회원을 위한 선택. 그 회원을 위한 선택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라 약사라고 하는 직능이 이 직능을 통해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 그런 공익성이 결여된다면 우리끼리만 좋은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약사 직능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려 있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선택을 이뤄가는 그릇으로, 공익을 위한 그릇으로 거듭나야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 직능의 가치가 향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을 근거해서 듣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내리는 결정이 중도 전체 회원을 위한 결정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약사 직능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 점을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초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강의의 말미에 와서 또 끊어지기도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2021년 2021년 임원 온라인 연수회를 마치면서 연수교육 시험용 강의였으니까 허물은 하시지 말고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 2021년도 같이 동행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